오늘 뭐 어닝콜이라든지 실적 내용에서 그런 관련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결국에 이 딥시크 이후에 워낙에 많은 추론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이 어닝콜에서 특히 Q&A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블랙웰 자체 제품도 이미 추론에 어느 정도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이지만, 어쨌든 결국 딥시크 이후 추론 시장 규모가 100배나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100배 커진 시장에서 이 블랙웰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결국 추론 시장 이후 이 연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될 텐데, 이때 더 유리한 건 자신들의 이 ASIC GPU고 ASIC 칩이 아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흔히 AI 스케일링 법칙에 따르는 사전 훈련, 그리고 이후의 훈련, 마지막 추론으로 가는 이 과정의 구분이 명확했는데, 이번에 이 딥시크 사태 이후 결국 추론과 훈련의 경계가 흐려지고 훈련과 추론이 자주 결합되어서 하나의 워크로드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자유롭게 워크로드가 일어나려면 ASIC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이 범용 AI를 쓸 수 있는 이 GPU가 훨씬 더 이 부분에 더 명확하고 더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패러다임에 더 유리한 것은 엔비디아의 GPU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젠슨왕의 의견이 이렇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AI 모델이 결국 이 딥시크 이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서 지금 AI 모델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게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굉장히 그것을 잘 받쳐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쿠다나 텐서와 같은 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 시장에서의 대응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ROI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유리한 것은 엔비디아의 GPU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ASIC 칩 같은 경우 개발은 수년 정도 걸리지만 GPU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순간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확장을 할 수 있고, ASIC 칩은 또 주문 제작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미리 자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만약에 적게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AI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GPU이고, 이로 인해서 빠르게 수익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ROI에서도 더 유리한 것은 엔비디아의 GPU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엔비디아 칩으로 향한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자신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오늘 하루였기 때문에 네. 뭐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 눈에는 게이밍이라든지 자동차, 이 오토모빌 사업 분야도 좀 눈에 가긴 했어요. 여기서 매출이 좀 더 회복이 된다면 이게 아까 파이퍼 샌들러가 요구했던 매출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실히 이번에 결국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이외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게이밍, 그다음에 전문 시각화 부문, 그리고 자동차 산업 부문입니다. 이런 게이밍 부문은 원래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가장 오리지널스러운 사업인데, 이 부문 물론 유일하게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지만 결국 다음 분기부터 해결될 것이고, 특히 RTX 50 시리즈 판매되면서부터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GTA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주요 게임들이 발매가 될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전문 시각화 부문, 지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는데, 지금 건축, 엔지니어링,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의료 AI 분야에서 모두 이 전문 시각화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엔비디아는 전했고요. 특히나 이 옴니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의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년 대비 103% 성장하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결국 이번에 로보택시 그리고 차량 내 AI 시스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인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혜택이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토요타가 이미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올인을 채택했으며, 뭐 오로라, 그리고 테슬라, 현대, 아니면 벤츠, 볼보 등이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소르나
아니면 그 외에도 다양한 엔비디아의 이 드라이브 관련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문, 특히 이 젠슨왕 역시도 향후 가장 이제 사업 고객들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이 기업 AI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자동차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베리나 호퍼 같은 이 AI 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이 전문 시각화는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사업으로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지켜보시면 아주 좀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숫자들이 다 호조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도 잡히잖아요. 어떤 게 좀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굳이 좀 우려점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굳이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 성장률이 옛날만큼 특히 막 200%가 넘었던 그 폭발적인 순간만큼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이런 매출 성장률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2026년 3분기로 가면은 결국에 매출 성장률이 한 45%까지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월가에 어떠한 우려, 약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CNBC에서 이 바이사이드의 예상 매출이 42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393억 달러였기 때문에 결국 이 바이사이드와 관련된 예상 매출을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 역시도 좀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420억 달러가 바이사이드의 예상 매출이 맞는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사이드의 예상 매출 420억 달러는 이번에 1분기 가이던스로 제시한 측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 실적 내놓은 거 보고 월가에서 IB들이 의견을 다수 바꾼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상향 조치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좀 대표적으로 상향을 조치된 것은 일단 여기에 나와 제가 준비한 거 이외에도 이 트루이스트에서 기존에 204달러에서 205달러로 1달러 상향한 것도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특히나 기존 목표가가 190달러였는데 200달러로 상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에버코어 ISI가 또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하며 목표가 190달러로 높였으며 190달러를 제시했고 그 외에 나머지 켄터피트 제럴드나 TD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었는데요. 다만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고 특히나 이런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술 기업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또 한 번의 강력한 비트앤라이즈라고 하면서 AI 혁명에 대한 수요에 약점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AI 수요에 약점은 없다. 네. 굉장히 뭐 문장도 잘 만드시는 우리 댄 아이브스 아이브스. 형님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엔비디아 주가 흐름 프리마켓에서 134달러 초반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프리장에서 2.3%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